만남 갈등과 분열에 큰 선물을 잘 안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측에 말씀 없으신가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야기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영철 부장의 방남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김영철 일행은 통일대교를 건너지도 못하고 길을 우회해서 겨우 서울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길로 올라오면 더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을 통해서 한국으로 내려오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철이가 대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당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김영철이를 그리 쉽게 편안하게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남한에 왔던 북한의 대표단 가운데 통일대교를 넘지 못한 일행은 유일하게 이번 김영철 단장 일행이었죠. 일단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길이 이제 통일대로를 건너서 오는 길입니다. 네. 사실 그 길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대표단이 왔었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비행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이쪽 동해를 이용한다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아예 밤샘을 했습니다, 저기.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길로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진로라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이제 좀 민간의 통제적입니다. 그렇죠. 일반 도로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들어갈 수 없는 도로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일단 서울로 들어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왔는데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보수 정당, 안보 정당으로서 이거는 치욕이다. 막 그렇게 해서 전 당원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야당의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에 따른 국민적인 반감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영철 부장 방남과 그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 측 이 유족들이 배제됐다는 그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주범이다. 평창 올림픽 회의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저희 천안함 4.6 용사의 명예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천안함 유족들은 지금 청와대 항의 방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유족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요. 절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라고 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면 정부 입장에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천안함 유족들에게 먼저 이러이러한 상황을 좀 알리면서 뭔가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네. 상대적으로 좀 파장이 적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김영철의 방남을 그냥 승인을 했고 또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김영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어떤 뭐 확정할 수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 천안함 뭐 폭침하면 이제 김영철을 딱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슈가 더 커진 거예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천안함 유족들의 어떤 아픈 마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끌어안는 그런 행동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 어떤 끌어안는 행동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단 김영철 일행과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 김영철 일행을 데려오는 그 작전을 극비리에 작전명까지 진달래 작전이라고 붙여서 진행을 했군요. 그렇죠. 그 진달래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북한의 국화로 알고 있었는데 국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진달래가 사실 상징하는 것은 뭐 피 또는 빨치산 이렇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작전명까지 사용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대로 오지 않고 네. 그 민통선을 통한 다른 대로로 왔고 또 평창으로 이동할 때도 특별히 KTX까지 배분을 해서 따로 정말 요인이나 외국의 VIP를 경호하던 그런 작전하듯이 이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오늘 이제 한 신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제 의전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황제 의전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 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시사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미 대화가 필요하지만은 그 북미 대화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파장을 고려할 때 네. 그 우리가 이것이 지지층만 보고 갈 수는 없고 네. 반대층을 껴안는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이나 이런 설득 노력 없이 가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진달래가 빨치산을 상징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얘기했던 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밝힌 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과는 일단 무관하지만 진달래 작전이라고 극비리에 수송한 것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뭐 왜 또 진달래라고 이렇게 작전명을 정한지 모르겠어요. 또 진달래 얘기입니까? 근데 작전명 자체가 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는 이제 진달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꽃이고, 아 그래요? 꽃이고 이제 물론 뭐 국화는 목련입니다만은 저게 이제 무슨 혁명 가공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화장품 이름도 북한은 진달래 화장품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김영철 일행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발 열차편을 이제 편성을 했고 그 돈이 한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황제 예우라 그러는데 네. 황제까지는 안 되는 거죠. 네. 두 분은 일단 뭐 황제 예우다 뭐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정숙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네. 이 진달래라는 것은 우리가 봄 하면 봄, 꽃 하나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진달래꽃 아니겠습니까? 진달래가 굉장히 지금 어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평창 폐막식에서 어제 춤 중에 춘행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 이제 봄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 입장에서 겨울을 끝내고 이제 어떤 남북 관계의 봄을 좀 맞이하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고 그 중에 아마 진달래도 그렇게 들어갔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저 VIP 이른바 황제 의전을 했다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역이나 청량역 같은 데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된다면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덕소 같은 평소에는 안 쓰지만 거기를 일부러 또 KTX를 쓰게 해서 거기서 뭐 탑승을 한다든지 네. 오커힐 같은 그러한 경우가 용이한 곳을 이제 숙소로 정한다든지 뭐 네. 이동 간에 이제 어떤 신호등을 다 정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알겠습니다. 경우와 안전상의 뭐 불가피한 조치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진달래라고 지어서 제가 진행하기 곤란하게 계속 자제를 해도 계속 진달래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한국당은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람이 결정된 이후에 국회를 떠나서 정부 야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항의 방문, 통일대교 점거 농성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이 동아일보 채널 A가 있는 바로 앞입니다.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족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SNS 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 건자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적 행위와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보면요, 이 나경원 의원, 김태흠 의원, 이 의원들 홍준표 대표랑 사이 안 좋은 사람들로 유명한데 한 자리 지금 똘똘 뭉쳤습니다. 이걸 보면 글쎄요, 보수들이 지금 뭉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 보수가 뭉쳐야만 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더욱 뭉치는 건가요? 사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두고 중진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그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변변한 인물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도도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떤 여당과의 대립각, 그걸 가장 세우기 좋은 호재가 사실은 이제 김영철, 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늘 보니까요, 전국에서 버스가 다 동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광화문 일대에 정말 전국의 전세 버스가 다 모였는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못할 경우는 지방선거에서는 이슈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사실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김영철, 박남 저지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동안 사실은 당에서 바른정당 갔다가 들어온 분들이 이번에 보면 전면에 나선 것이거든요.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당의 어떤 뭉치는 것들, 하나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의 이슈, 이거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이 여당인 민주당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행태라 하겠습니다. 국회를 하행으로 이끌던 한국당이 오늘부터는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인물을 문재인 정부는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억지로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영철이 방남한다고 알려졌을 때 해외 언론들조차 이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정치권이 오히려 나서서 남남 갈등과 분열의 선두에 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이라면 오히려 이런 분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더 오히려 간격이 커져가고 있다, 또 북한의 의도가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본다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현재 비판하고 있는 흐름 이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도자들이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그 쓰는 언어 자체가 국민들이 설득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너무 격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과거에 천안함 폭침 어떤 주범이라고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도 군사회담 하러 그때도 방남했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논리도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 군사회담 때 왔던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방남이 아니고 그 판문점의 유엔사 관할 지역에 회담을 하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쨌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러한 논리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 있지 못하다. 결국은 정치권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실장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